네, 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서 중개 녹취 녹음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2025 고압 1678호 사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특별검사부 장우성, 검사 김성현, 안재욱 출석했습니다. 네, 네, 한특수 피고인 나오셨고요.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네, 정진석 피고인 나오셨고요. 네, 예, 김진모 변호사님 나오셨고, 네, 김주현 피고인 나오셨고요. 네, 이상훈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이상훈 변호사님 나오셨고, 네, 이호무 피고인 나오셨고, 네, 법무의 송유래 이주헌, 김재형, 오용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네, 저번 기일은 증인 불출석으로 네,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오늘은 다른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진행 전에 제출된 서면 확인하겠습니다. 네, 특검에서는 5월 13일자로 사실조회 신청서 내셨습니다. 최지연 증인에 대한 소재 확인이 필요하시다는 내용인 예, 것 재판장 같네요. 그거 법무부에서 저희가 요청했더니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했어가지고 재판부에 사실 조회 신청 냈는데 법무부랑 협의가 돼서 조회를 했습니다. 확인해서 신청 처리하겠습니다. 아, 처리하시겠습니까? 예. 네, 특검에서 5월 13일자 사실조회 신청은 처리하시는 걸로 조세 정리하겠습니다. 네, 변호인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에 관련해서 5월 12일자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이 왔고요. 5월 14일자로 국정원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그 국정원에서는 회신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네, 답변이 왔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원모 피고인 변호인께서 네, 5월 11일자로 정인 신청 철회서 내셨습니다. 최지연 정인에 대해서. 네, 신청 처리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뭐 정인 신문 진행될 때는 반대 신문만 진행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리고 네, 같은 변호인께서 5월 14일자로 네, 사실조회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셨는데 국정원, 대법원, 국회 사무처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뭐 여러 가지 신청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 채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짜로 증거 의견서 내셨습니다. 네, 추가 신청된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한다는 내용으로 증거 의견서 내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 증거 의견을 일단 5월 8일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저희가 증거 목록을 증거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보시고 혹시 뭐 누락된 부분이나 변경하실 부분이 있으면 밝혀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일단 체부도 한번 표시를 해서 다시 한번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체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제 법정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신속하게 체부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 의견 정리된 거 한번 보시고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체부도 예비적으로 한번 미리 표시를 해가지고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체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그걸 법정에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인신문 절차 진행할 예정인데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없으시고 네, 변호인들도 혹시 의견 없으시죠? 네, 오늘은 이시원 정인에 대해서 정인신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네. 자리에 잠깐 일어나 계시고.
네, 이 사건 정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정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인 내용 때문에 정인이나 정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정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정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재판부에 말씀하시면 저희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선서하시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시원. 네, 자리에 앉으시죠. 네, 증인 신문에 앞서서 재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법에 따라서 중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증인에게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특검에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증인. 그 신문하면서 등장 인물에 대해서 직함과 존칭을 이제 생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진정성님 먼저 하겠습니다. 그 증인께서 해병 특검에서 조사받으셨던 조서를 저희 내란 특검에서 이제 압수를 하면서 지금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 증인께서 죄송합니다. 증거 목록 순번 651번 262쪽 1회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증인께서 2025년 9월 22일 해병 특검에서 피의자로 조사 받으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사실대로 진술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 조서 열람하신 후에 직접 서명 날인하신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증거 목록 순번 652번 362쪽 2회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예, 증거 순번 652번 362쪽 2회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예, 증인께서 2025년 9월 26일 해병특검에서 두 번째로 피의자 조사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증인 그때도 조사 받으실 때 사실대로 진술하셨습니까? 네, 기억이 허용하는 한 제 기억대로 진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해당 조서 열람하시면서 본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증거 순번 656번 425쪽 3회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증인 2025년 10월 23일 해병특검에 출석하셔가지고 피의자로 조사 받으셨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특검 조사 때 사실대로 진술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 해당 조서 열람하시고 내용 확인하신 후에 직접 서명 날인하신 조서 맞지요? 맞습니다. 예. 예, 사항입니다. 증인은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하시고 2018년 9월경까지 검사로 재직하셨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로 재직하시다가 2022년 5월경부터 2024년 5월경까지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하신 사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께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직기강 비서관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증인께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하시는 동안 민정수석실은 폐지돼서 없었던 상황이죠. 맞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의 구체적 업무가 뭔지 좀 간략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사검증, 그리고 공직윤리 및 공직감찰, 그리고 대통령실 그 내부에 대한 그 감찰 업무, 그리고 반부패 정책 업무,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관리 등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규정에 자세히 적혀 있을 것으로 합니다. 예, 그 증거 순번 110번 1561쪽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중 민정수석 비서관실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이건 맞죠? 예. 여기 나와 있는 업무 내용이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 업무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근무할 때는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아, 예, 그렇죠. 이게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을 때, 근데 그 당시의 규정이 저게 맞습니까? 지금 이게 개정이 여러 번 되는데 저희가 입수한 게 증인께서 계실 때 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근무할 때 규정을 보고 말씀드려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18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기가 안 맞습니다. 9항입니다. 증인이 근무하실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실 소속 직원은 몇 명 정도였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20여 명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업무와 관련해서 증인께서 이제 해병 특검에서 진술을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좀 길어가지고 제가 좀 요약해서 여쭤볼 건데요. 맞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예, 공직기강 비서관실 업무와 관련하여 이제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로 주로 인사 검증과 감찰 업무를 실시하였다. 인사 검증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이고, 감찰 업무는 대통령실 내부 감찰과 행정 각 부처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다. 소속 행정관들이 주로 각 부처의 감찰과 감사과 등에서 비리 첩보를 받아와서 감찰을 했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비리 첩보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 장 차관,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복무평가를 연 1회 진행하였는데, 경찰, 감사원,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복무평가한 사항을 취합해서 대통령께 보고했다. 대통령실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해당 여부를 점검했다. 부정부패 실태 파악 업무를 1년에 2회 실시했는데, 각 부처의 감찰과로 출장을 가서 감찰 업무를 점검했다.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 업무도 하였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이러한 업무 수행한 건 맞습니까? 네, 요약하자면 그런 업무를 수행한 것이 맞습니다. 예, 증거 순번 656번 12항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여쭤본 내용이라서 12항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항입니다. 증거 목록 순번 42번 907쪽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보도자료 제시하겠습니다. 예, 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업무 개시하면서 법무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증인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6월 7일에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하면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 담당하기로 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무렵 있었던 다수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언론 보도를 저희가 지금 제시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수의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 언론이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위장해 국민의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였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인사검증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하여 대통령실은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법무부와 경찰 등이 검증을 담당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다수 언론이 확인됩니다. 증인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인사정보관리단 신설한 이유가 그 언론 보도와 같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십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는 다소 다른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주십시오. 종래에는 민정수석실에서 그 인사검증 업무를 이제 독자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견제와 균형이 좀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차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진행하고, 그 결과 바탕으로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2차 검증에서 최종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투명성 강화에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보도자료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증인?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인사정보관리단이 창설되는 게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보도 자료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기 보도 자료 중에 하단 보시면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초대 단장을 맡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 업무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뭐 이런 취지의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이 보도자료 내용 같이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과천 법무부 청사가 아니라 별도 공간에 마련하고 법무부 장관도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인사검증 결과 따로 보고받지 않기로 한 사실 알고 있으세요? 그 전제되는 부분이 예. 공정성이라기보다 당시에 법무부가 예. 인사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하기 때문에 예. 각종 수사와 관련된 정보까지 그 혼재되어서 인권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사정보관리단이 수집하는 업무와 법무부 타 부서, 특히 뭐 검찰 쪽에 그 관련 업무를 하는 그 부서와는 그 벽을 치기 위해서 예. 그런 취지로 별도 사무실을 두고 그 정보를 차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항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서원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 시기에 인사검증팀에서 근무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2022년 6월 7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서 인수위 시기에 인사검증팀에 있던 인원 25명 중에 15명 정도는 인사정보관리단으로 가고 10명 정도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잔류했다라고 증언하는데 이 부분 알고 있으십니까? 제가 정확한 인원은 기억나지 않지만 저희 첫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들 중에 다수가 인수위 시절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직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거 목록 순번 671번 680쪽 대통령 비서실 시행 공문서 제시하겠습니다. 이 공문서 증인께서 직접 이제 정결 처리하셨던데요. 2022년 6월 7일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됨에 따라서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공직기강 비서실은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법무부 장관에게 향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 요청할 것이니 업무에 협조해달라라는 취지로 공문 시행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제가 이 공문을 시행했는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런 공문이 존재하니까 제가 결재한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2022년 6월 7일부터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한 인사검증, 자료 수집을 통한 인사검증은 인사정보관리단이 담당하고 공직기강 비서실은 그 결과를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받아서 최종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도 자료 수집의 어떤 기능을 없앤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온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도 추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긴 한 다음에 하는 일은 자격 여부 판단하는 업무 맞습니까? 자격 여부라기보다 예. 좀 말이 길어지겠습니다만 저희 괜찮습니다. 판단은 문제 없음, 다소 부담, 그다음에 부적격. 그리고 이런 네 가지 종류를 두고 그 판단을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자격 여부 이제 네. 적격 여부라고 지금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이라고 할까요? 적격 여부에 대한 부적격이라는 것은 예. 법률상 이 임명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냈고 예. 문제 없음 부담 다소 부담은 저희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했냐 하면 이 대상자를 임명할 경우에 어떤 정무적 부담이 발생할 것인가, 그것이 또 인사가 주는 공직사에 대한 메시지가 어떨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2년 6월 7일 이 당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라는 규정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원은 2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아시나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장 박행렬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인사정보관리단은
23명에서 24명 정도로 한 개의 지원팀, 4개의 검증팀으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증인 이러한 내용 알고 있으십니까? 그 구체적인 인원은 모르지만 지원팀도 있고 검증팀이 나뉘어 있었던 건 정도는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예. 증인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하고 관련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2022년에 약 4억 200만 원, 2023년에 약 1억 6천만 원, 2024년에 약 4억 800만 원, 2025년에는 이제 약 830만 원 등 인사정보관리단이 존치 않은 기간 동안 약 9억 7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된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그 구체적인 예산 액수는 알지 못합니다. 증거 목록 순번 5번 서원식의 1회 진술 조서 중 335쪽 중단부터 336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요건 이제 증인 저기 서원식 행정관 같이 근무하셨었죠? 네,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 서원식 행정관의 1회 특검 진술 조서입니다. 근데 이제 서원식 행정관이 통상적인 인사 검증 절차를 상세히 진술해 줬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증인께 이제 열람을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통상적인 인사 검증 절차에 대해서 공직기관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서원식이 제가 하이라이트 해 놓은 부분처럼 진술했는데 이 내용 한번 읽어 봐 주시고 사실대로 진술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다 읽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좀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 진술이 맞습니까? 예, 통상적인 절차에 있어서? 녹취에 남겨드린 거라서 그러면 그 표시된 부분이 335쪽 밑에서 11째 줄 정도 같은데요. 예, 밑에서 예, 11번째 부터 줄이고 네, 336쪽 밑에서 셋째 줄까지. 예, 맞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까지 예, 해주시면 될 것 일단 같습니다. 저희는 이게 읽어보라고 한글로 녹취에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증인 죄송합니다. 지금 서원식 행정관이 이 특검에서 진술한 절차가 통상적으로 맞는 진술입니까? 맞는 절차입니까? 네. 예, 21호입니다. 인사검증 절차와 관련하여 공직 후보자의 직위의 중요성에 따라서 청문직, 비청문직, 재산공개직, 재산등록직, 약식으로 분류돼서 이 인사검증 강도를 좀 달리하는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진술해 주셨는데 그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1차 인사검증 마치면 검증보고서 요약본 및 상세본하고 참고자료를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송부해 주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보고서 송부해 줄 때 당초에는 문제없음, 부담, 다소 부담, 뭐 문제 있음. 지금 증인께서는 이제 부적격이라 하셨는데 일부 행정관이 이제 문제 있음이라고 또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없음, 부담, 다소 부담, 문제 있음 의견을 기재해서 송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검증 보고서에는 의견 기재하지 않고 검증 보고서와 별도로 그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서원식 행정관한테 카카오톡으로 의견을 보내주었다 하고요. 그러다가 또 어느 시점 이후에는 아예 인사정보관리단의 의견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의견을 점점점 받지 않게 된 그 과정, 그 경위 이유는 뭡니까, 증인? 네,
그 인사정보관리단이 하는 1차 업무의 특성상 예. 사실 확인하고 예. 또 객관적인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서 보내는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인사정 이 특급 이 해병 특검에서 증인 조사 받으실 네. 때도 수사관들이 좀 물어봤던데 네. 그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의견을 일단 1차적인 의견이라도 제시하면 향후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나 대통령실 차원에서 그 검증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그 의견에 기속되진 않겠지만 그 의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게 좀 뭔가 불편하고 운신의 폭이 좁아져서 안 받은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가 인사정보관리단의 의견을 받을 때도 인사정보관리단은 말씀드린 대로 1차적인 자료 중심의 판단을 한 거고 저희는 그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조직이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의견을 그 정무적인 판단과 포함해서 인사권의 적절한 행사까지 다 아울러서 저희 종합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사정보관리단의 의견은 저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25항입니다. 증인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할 때 네.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십니까? 대략적인 항목은 기억납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실제 어떻게 사실 확인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항목 정도는 아는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 모른다는 네, 말씀입니까? 필요한 동의를 받아서 공문을 보내서 회신 받아서 확인하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네. 그 구체적인 절차는 알지 못합니다. 서원식 행정관 진술 아까 보셨는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인사검증 절차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이외에도 후보자에 대해서 국정원에 신원조사 의뢰하고 경찰청에 세병조회 의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원식 행정관은 이제 자신은 인사검증 지원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인사검증 지원 업무 담당이라서 인사비서관실 등으로부터 인사검증 요청이 오거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부터 직접 인사검증 지시 받게 되면 공직 후보자에게 연락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그리고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자기 검증 질문서 받은 다음에 인사정보관리단, 국정원, 경찰청에 인사검증 관련 의뢰를 하고 그 결과가 회신되면 이를 이건 이제는 검증 담당입니다. 인사 검증 담당 행정관에게 분배를 해주는 업무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인사 검증 업무 담당하는 행정관들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보고서 요약본 상세본 및 참고 자료, 국정원의 신원조사 해보, 경찰청의 세평조회 결과를 취합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는 생략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문제 없음, 다소 부담, 문제 있음 의견을 최종 검증 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문제 없음, 다소 부담 이거는 저희가 검증 의견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적격 여부라고는 그래서, 지워버렸고요. 그 검증 의견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서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최종 다시 좀 뒷부분만 다시 네. 여쭤볼게요. 최종적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후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보고서 요약본, 상세본 및 참고자료, 국정원의 신원조사 해보, 경찰청의 세평조회 결과를 취합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의견. 네, 검증 의견으로서 문제 없음, 다소 부담, 문제 있음 의견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검증 의견으로 그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때 증인께서 이 검증 업무 담당 행정관한테 문제 없음 등 특정 의견으로 최종 검증 보고서 작성하라고 지시하실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의견이 오면 제가 그걸 검토해서 의견이 잘못되어 있으면 재검토할 필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면 재검토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제가 결론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보고서 내용과 최종 검증 의견을
직접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행정관한테 특정 의견을 지시하신 적은 없으시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성할 때, 작성 전에 그러니까 이제 예. 저희가 예. 초기에는 특히 예. 우리 공직기강 비서관실 자체의 검증 의견에 어느 정도의 뭐 이게 무슨 딱 떨어지듯 뭐 칼로 무자르듯이 딱 떨어질 수는 없지만 예. 어느 정도의 의견의 일관성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위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고가 오면 이러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 의견보다는 다른 의견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재상신해달라. 이렇게 보낸 적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증인이 아까 처음 얘기해 주신 네. 거 같은 말씀인 것 네. 같고 제가 드린 말씀은 검증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아직 네. 증인한테 네. 의견 제시를 안 했습니다. 제시 안 한 사안에서 증인이 미리 문제 없음 등 이제 특정 의견으로 작성하세요라고 지시하신 적 있냐고요. 의견 제시 전에. 그런 사실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네. 최종 결정하는 위치에서 바꾸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제가 미리 어떻게 하라고 할 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이제 행정관들이 특정 의견을 제시해서 보고를 할 네. 때 증인의 의견하고 견해가 다를 때 네. 요거는 의견을 동의하기 어렵다. 재검토를 좀 해봐라. 네. 라고 지시하신 적 있으시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행정관이랑 의견이 차이가 있으면 네. 증인의 책임으로 네. 증인이 검증 보고서 내용을 수정해서 증인의 의견대로 이 검증 의견을 작성하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반려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예. 그냥 첫 결제 상신했을 때 제가 직접 고쳐서 이게 맞다 이렇게 하고 회신한 적도 많습니다. 근데 증인께서도 추가 질문입니다. 행정관 이 담당자가 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 법정에서 증인 신문 해보니까 1차적으로 인사검증 담당 행정관이 검증 보고서 작성하시고 네, 팀장한테 가서 검토받더라고요. 팀장하고 또 토론과 대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의견 조율해서. 그래서 네. 최종 중간 단계에서 팀장이 이 검증 의견을 네, 제시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증인한테 가는 이 3단계 정도 구조로 보면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예.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그렇게 그 토론 과정에서 결론을 내기 어려우면 두 사람이 같이 저한테 들어와서 예. 이 상황을 어떻게 가는 것이 맞겠느냐 미리 예. 얘기하는 적도 예. 많았습니다. 두 사람의 견해가 다를 때 이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두 사람들이 두 사람이서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책임 있게 결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우에는 뭐 행정관은 뭔가 어떤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니까 예. 그때는 저한테 들고 와서 예. 미리 얘기하면 그때는 예. 나는 이거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의견을 준 적도 많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면 이제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맞습니다. 사실은 네, 네. 의견을 그래서 제시하시게 되는 네, 결과가 팀장하고 되는 거예요. 팀장한테 다시 그 팀장이 중간에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같이 들어온 경우 많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예. 지금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행정관 팀장 이게 결국은 증인께 보고하러 오는 건 팀장이 보고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행정관이 올 때도 있고 팀장이랑 같이 올 때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담당 행정관이 올 때는 어쨌든 팀장을 거쳐서 오는 건 맞습니까? 제가 사무실을 따로 썼기 때문에 네. 그 팀장의 의견을 꼭 받아서 오는지 아닌지는 제가 매번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통상적으로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들이 증인이 요거는 문제 없음으로 네. 해도 괜찮다라고 했을 때 업무 담당 행정관은 아니 이거는 다소 부담이라든지 부담되는 문제가 맞다라고 해서 증인하고 견해 충돌이 생긴 사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뭐 인사검증 대상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충돌이랄 것까지 충돌이라고 표현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럼 증인과 견해가 다른 사례는 종종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견이 다른 예.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제 판단하고 다르면 그것은 의견이 다른 것이었고, 근데 예. 제가 이야기를 하면 거의 다 수용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네, 네. 증인이 근데 이렇게 하자고 하면 행정관들이 대부분 수용했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충돌이 일어났던 기억은 없다는 네. 말씀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증거 순번 262번 3295쪽, 3296쪽, 김모
2회 진술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요건 이제 아마 증인이 퇴직하시고 행정관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들어온 분일 것 같은데요. 이제 국정원에서 오신 분인데 김모 행정관입니다. 그래서 이분 진술인데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김모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적격 판정 업무는 자신의 고유 업무이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증 보고서에 어떤 의견으로 기재하라고 뭐 미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뭐 미리 지시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이 조서 한번 보시고 어떻습니까? 증인께서도 뭐 공감 동의하실 수 있는 진술입니까? 일단 고유 업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법정에 나와가지고는 네. 자기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자기한테 맡겨진 업무다라는 취지로 썼다라고 증언했었습니다. 네, 공직자로서 맡겨진 업무는 맞는데 예. 다만 뒤에 저에게 비서관이 검증 보고서에 어떤 의견으로 기재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는 검증의 기본적인 체계와 의미하고 부합하지 않는 거기. 그러니까 만약 미리 어떤 의견으로 기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증이라는 절차의 본질하고 안 맞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저런 업무는 있을 수 없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네, 네. 특정 의견으로 이 사람이 문제 없음으로 쓰라고 하면 그게 본질적으로 검증이 아니지 않냐 네. 이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검증 업무를 하는 과정이라면 가능하지 않은 절차를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당연한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다. 네. 예, 알겠습니다. 31항입니다. 행정관들이 이제 최종적인 의견 이제 행정관들 선에서 최종적인 의견 이제 기재한 검증 보고서 작성해 가지고 증인한테 보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팀장을 거치도록 했고 팀장의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저희 대통령실 내부 메일로 예. 저한테 그 요약 보고서와 예. 상세 보고서를 첨부 파일로 해서 보냅니다. 예. 그럼 제가 그것을 검토해서 그 두 가지만으로 결정이 가능하면 그 의견대로 하라고 회신을 네. 보내주고 혹시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그건 가져와 보라. 뭐 이제 그 로데이터들을 가져와 보라고 얘기하고 또 그 보내준 요약 보고서나 상세 보고서만으로 부족하면 그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직접 의견과 보고서 내용을 수정해서 예. 보내기도 하고 예. 다양한 절차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형식적인 걸로는 내부 이메일로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맞습니다. 그 행정관들이 인사정보관리단한테서 받은 검증 보고서 요약본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파일을 가지고 검증 보고서 최종본을 작성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받으시는 거는 그 요약본에다가 상세본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만 작성하거든요. 그러면 상세본은 인사정보관리단이 작성한 걸 받으시는 거네요. 아니, 상세본도 예, 지금 추가 자료가 저희가 오지 않습니까? 예, 네, 추가 자료를 받거나 아니면 추가로 확인한 것들이 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예. 상세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 상세본도 직접 수정하는 네, 경우도 네, 있습니까? 네, 결국은 예, 거기에서 작성되는 보고서는 다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책임으로 작성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예. 최종적으로는 말씀인 네, 거잖아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저한테 이거를 보고할 때는 다 그 행정관이 작성한 문서의 개념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그럼 증인 대면 보고 받으신 경우는 없습니까? 이 검증 보고서? 많습니다. 그럼 대면 보고 받으시는 경우랑 이메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그 배경 그러니까 뭐 로데이터라고 표현하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원자료들의 네, 내용이 궁금하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판단을 도출한 이유가 궁금하거나 그럴 때는 들어와서 저하고 얘기를 하도록. 아,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무조건 이메일로 보고 받으시고 궁금한 게 생길 때 부르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있는 것처럼 행정관과 팀장 혹은 행정관 혼자 먼저 저에게 의견을 물어오는 경우는 당연히 대면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이 행정관 차원에서 완성된 보고서를 검증 보고서를 보고하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원처럼 여러 명이 이제 그 한꺼번에 검증되는 경우, 예, 한번 동일 직급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인사되는 경우는
전체적인 진행 상황 그리고 각각의 검증 의견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황 파악을 위해서 보고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행정관한테 보고 받으신 이후에 이제 증인의 최종 이제 승인을 받았을 때 그 이후 절차는 이제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인사비서관실로 그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사비서관실로 송부하는 거는 행정관이 하는 일입니까? 증인께서 하시는 건 예, 아니고요. 행정관이 합니다. 예. 청문직의 경우에 네.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직이잖아요. 청문직의 경우에 다른 직위하고 비교할 때 네. 검증 과정은 지우겠습니다. 검증 결과 보고 과정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청문직의 경우에 증인한테 보고하는 과정. 청문직이라는 이유로. 예. 그 대면 보고가 더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메일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대면 보고 오는 게 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문직의 경우는 이제 대면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네. 그거 이제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30상 생략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이제 인사비서관실로 그 검증 보고서 송부되는 것 별개로 증인께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 결과를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하시는 경우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 직접 보고하신 경우가 그리고 있습니까? 청문직들이요. 청문직 경우에는 예. 보고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문직은 항상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니요, 항상 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하지는 않고요. 네. 그럼 좀 이슈가 있는 분들일 때 언론의 주목도가 높을 때 뭐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건 이제 인사비서관실로 검증 보고서 가는 거랑 별개로 보고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대통령이랑 비서실장 두 분한테 다 보고하신 거였어요? 절차는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네, 가급적 비서실장께 먼저 보고 드리는 걸로 생각했는데 예. 대통령께서 사무실에 안 계실 경우도 많고 보고 일정이 좀 안 나오면 예. 사실 먼저 좀 보고 드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누락되는 경우는 없었겠네요. 그럼 차후에라도 차후에도 말씀드리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먼저 보고 있으면 비서실장 패스하면 안 네, 되니까 네. 보고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인사비서관실로 이제 검증 보고서 송부되면 네. 인사위원회 개최돼 가지고 검증 결과를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 진행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이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그 인사 검증 결과를 인사비서관실에 보내면 예. 인사비서관이 저한테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예. 오늘 어디 보직 그 이제 인사 보고 갑니다. 예. 인사 보고 네, 갑니다. 네, 예. 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그게 어떤 자리냐면 그 인사 대상자들 후보군하고 예. 후보군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소관 수석님들하고 예. 그다음에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저희 근무할 때 인사기획관이 있었으니까 인사기획관 그리고 실장님 이렇게 모여서 그 대통령이 최종 의사결정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보좌하는 그런 예. 보고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인사비서관은 이제 인사보고라는 명칭을 이제 사용했네요. 그 네, 제가 기억한 회의를. 네, 인사 보고 갑니다. 인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통보받은 대상자 중에 검증회에서 특이사항이 있었던 사람들을 제가 미리 공부를 해서 갑니다. 예, 자료 알겠습니다. 가지고 공부해서 가서 그러면 현장에서 나이가 나오면 그 인사 보고라고 네. 표현하는 네. 인사 검증 결과를 이제 논의하는 그 네. 회의에 증인도 항상 참석하셨습니까? 증인 임기 중에는 네, 증인 참석하셨었고요. 예. 증인 때 이제 민정수석이 안 계셨었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39항 먼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방금 그 회의에는 비서실장은 꼭 참석하는 건가요? 네. 비서실장 꼭 참석하시고 외교안보 분야 인사 있을 때는 안보실장도 참석하십니다.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사 보고 내용을 이제 증인도 검토하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특이 사항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특이 사항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검증 의견이 문제 없음으로 된 경우는 뭐 굳이 미리 살펴볼 필요 없고 다소 부담이나 부담으로 저희가 의견을 드린 경우에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한 이유가 뭐였는지 다시 보낸 지 꽤 시간이 경과한 뒤에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그것들 다시 살펴보고 자료도 가져갔습니다. 그 아까 대답하신 것 중에 보면 이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이제 와 관련해서 이제 정인 입장에서 뭐 견제 균형의 입장에서 새로 창설한 걸로 네.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면 사실은 이제 뭐 인사정보관리단을 거쳐서 뭔가 절차가 진행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는 우리가 특정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을 누락해도 누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하게 되면 인사정보관리단이 확인한 사실을 저희가 못 본 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의 문제되는 건 인사정보관리단을 거치고 여러 가지 뭐 국정원이나 경찰 쪽에 확인한 절차 이게 이제 정형적인 절차인데 절차 약간 변형이 됐을 때 뭔가를 생략하거나 거치지 않았을 때 그런 것도 인사회의에서 보고하는 대상인 특이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고 드린 적 없습니다. 어떤 절차를 생략했다든지 네. 그런 걸 보고한 적은 없습니까? 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증인 그 명칭을 이제 저도 이제 인사위원회, 인사 보고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증인들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네. 39항입니다. 정무수석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 증언을 들어보니까 인사검증 절차 이후에 그 홍철호 정무수석도 이 회의 이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은데 인사검증 절차 이후에 인사비서관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작성해가지고 인사위원회 참석자들에게 배포를 한 후에 그 인사검증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한 기억이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홍철호 정무수석 증언하신 게 증인이 방금 말씀하신 그 인사 보고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부처 인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논의된 건 실장급, 고위공무원단 가급, 예. 예외적으로는 뭐 나급도 가끔 옵니다만 고위공무원단 가급이 이제 그런 보고의 대상이기 때문에 네. 고위공무원단 가급은 고위공무원단 나급이 승진하면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후보군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그 중에서도 또 연차나 아니면은 경력에 비추어서 특정 실장 보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뭐 많아봐야 3명, 예. 총회 2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대상자들을 미리 검증을 한 의견이 가거든요. 예. 그러면 그 보고용 서면에는 후보자들이에 대한 내용과 그 프로필들이 다 나오고 예. 거기에 검증 의견이 이제 들어가 있는 예.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누가 1순위냐? 그럼 1순위가 있는데 1순위인데 왜 다소 부담이냐? 그러면 공직기강비서관이 설명해봐. 그러면 이런 점에서 다소 부담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석님 소관 부처 이 해당 부처에 대한 수석님들하고 뭐 실장님하고 이렇게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흠의 뭐 임명에 어려운 흠결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아니면 그럼 저도 의견 내봐 그러면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할 때 있거나 아니면 이거 조금 저 제고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1순위가 다소 부담이라도 임명한다 하는 결정하실 때도 있고 그럼 2순위로 간다 할 때 있고 다시 후보군 추려서 다시 한번 보자 할 때도 있고 예. 부처 인사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컨대 청문직이나 비청문직 정도로 중요직이도 네. 다소 부담 이런 의견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도 같은 방식으로 논의된 겁니까? 제가 청문직이 그렇게 여러 명의 수석이 계신 데서 논의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이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인사비서관이 그 네. 인사 검증 결과를 네. 검증 보고 인사비서관이 검증 보고서 봤잖아요. 그 네. 공직경 비서관실로부터. 그럼 인사비서관이 이 검증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소관 수석 등이 있는 자리에 지금 책자 같은 걸 검증 결과를 정리한 문건 지금 홍철호 네. 수석께서는 책자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좌우로 넘기는 형식으로 철을 해서 가져오니까 그걸 아마 예. 책자라고 아, 말씀하신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건 맞잖아요. 네. 하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부처 예.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산하기관 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사실 청문직은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인사비서관한테 가기 전에 이건 좀 어렵다라든지 이거 한 번 더 고민하실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저 미리 보고 드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애초에 그런 보고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럼 보고 자리에 그 지금 이 표현 그 회의를 증인께서도 인사 보고라고 증인께서도 이 표현을 하시는 네, 회의입니까 그게? 네, 그럼 인사 보고에 청문직 비청문직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청문직은 이제 차관급은 당연히 올라가는데 예. 제가 청문직이 올라갔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럼 네. 청문직 같은 경우는 워낙 정무적인 워낙 판단이니까 정무적인 판단이고 또 인사 비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장관 후보가 막 노출이 되거나 하는 것은 예.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예. 인사 후보자 본인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예. 그 부분은 가급적 내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청문직은 아까 말씀하신 표현이 인사보고 표현하셨는데 네. 인사보고 절차를 안 거치고 진행하는 건가요? 그것이 꼭 소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청문직은 어차피 뭐 아시겠지만 인사라는 것이 굉장히 큰 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선정하실 때 당신께서 스스로 결정하실 수도 있고 실장의 정무적 의견을 들으실 수도 있고 수석께 이 분야에서 리더십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군지 물어보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추측입니다만 거쳐서 저희에게 검증을 지시하시는 것이다 보니 이 부분을 다시 여러 명이 있는 그런 자리에 올려서 저는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돌이켜 보니 청문직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논의된 기억도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제가 그 별도로 인사 보고 그 검증 결과를 따로 보고 드리거나 아니면 인사 비서관실에 가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서 저렇게 임명되는구나 알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보통이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특검에서는 아까 인사위원회라고 표현하셨고요. 제가 인사위원회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인사보고라는 표현을 하셨고 네. 그게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논의하는 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결국은 정리해 보면 청문직의 경우는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체로? 예. 제가 사실 뭐 기간 동안 굉장히 여러 차례 인사보고가 있었고 인사 대상자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인사보고 자리에서 논의됐던 것은 거의 대부분 비청문직 이하의 직위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청문직 정도는 여러 가지 이제 검토 재량이라든지 이런 게 넓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정무적 판단이 어떻게 보면 1번 본인의 정무적 결단을 이행하셔야 될 국무위원들을 선정하시는 거니까 저희의 그 다른 참모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취합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 그러면 지금 청문직이라고 했을 때 아마 국무위원을 위주로 생각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네. 증인께서 근무하시는 동안 그 대법관, 헌법재판관 같이 이분들도 지금 청문직이거든요. 네네. 국회 청문을 네네. 거쳐야 되니까 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인사도 있었습니까? 증인 계시는 동안? 네, 네 있었습니다. 그분 누구 어떤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는 예, 지금 대법원장님 예, 인사 있었고 헌법재판관 두세 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분들은 이제 그 통상적인 국무위원이라는 정무직과는 좀 다르잖아요.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사보고 했습니까? 인사보고 자리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사보고 자리가 없었던 네, 것 같다고요? 네, 네. 없었던 걸로 기억하신다. 예, 예. 예. 그럼 인사보고라는 거는 형식을 보면은 여러 사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그다음 비서실장, 그리고 증인, 인사비서관, 그다음 소관, 수석 네. 등 모여서 이제 논의하는 거잖아요. 인사 네. 검증 결과를. 네. 그럼 그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청문직이라고 해서 인사보고라는 그 형식을 갖추진 않았을 때 당연히 증인이나 인사비서관이 검증 결과를 비서실장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검증 결과를.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럼 회의가 아니고. 제가 보고한 적도 있고 예. 또 인사비서관께서 보고한 적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이 인사 절차라는 게 막 법에 뭔가 막 절차적으로 하도록 뭐 검찰총장이나 우리 대법관님들처럼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경우에는 내부 인사 절차가 뭔가 법적으로 막 이제 꼼꼼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다양하고 유연하게 진행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항, 38항, 40항 생략하겠습니다. 41항입니다. 증인은 이제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비서관실로 검증 보고서가 송부된 이후에 이제 증인의 최종 결재 받은 거죠. 증인 최종 결재 이후에 누군가로부터 검증 보고서의 그 의견 수정하라는 요청이나 지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 인사비서관실과 네. 가끔 협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징계 경력 이런 부분이나 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다소 부담을 냈는데 인사비서관실에서 이 징계 경력 때문에 지난번 승진해서 한번 누락시켰어요. 이번에는 한번 이미 불이익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음 의견이 가능하실지요라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다시 예.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예. 인사비서관실에서 그런 구체적 사유를 들어서 요청한 것 이외에 다른 부처나 누군가로부터 의견 수정 요청 지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인사비서관 이외에. 없습니다. 예, 42항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2023년 12월경 인사정보관리단의 전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 호주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의뢰한 적 있죠. 네, 있습니다. 이에 인사정보관리단이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이종섭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했다고 하고요. 2024년 1월 8일부터 2024년 1월 8일에 그렇죠. 인사검증을 1월 8일까지 했고 2024년 1월 8일에 검증보고서 상세본 요약본 등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송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날짜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사실이 있었던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예. 저희가 진행한 것은 맞는데 예, 당시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지는 제가 예, 기간은 기억하지 모르시겠고요.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검증 의뢰하셨고 그 결과 회신 받으신 건 맞죠? 이종섭에 대해서. 조사할 때 보니까 조사받을 때 제시받은 자료로 보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2024년 1월 8일에 이제 이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18일 그러니까 열흘 동안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 검토해가지고 최종 검증 보고서 생산했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질문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제가 구체적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럼- 자료로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예. 부분으로 참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서원식 행정관 이제 진술 보셨는데 통상적인 인사검증 절차에서 통상적인 절차 때 인사정보관리단은 2에서 3주 정도 소요된다라고 진술한 거 보셨잖아요. 네. 증인도 이제 맞다라고 하셨고. 네. 그런데 이제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자료 넘겨받은 다음부터 증인의 최종 의견이 기재돼서 최종 검증 보고서 나올 때까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통상 여유 있게 하면 일주일 내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예, 그건 아주 통상적인 예고 예. 그 굉장히 단축해서 진행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할 때는 단축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사유가 없으면 일주일 내외로 보면 됩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결국 그 검정 담당 행정관의 의견과 정인의 의견이 다를 때 네, 이제 정인이 직접 수정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받아서 그 검정 의견을 그냥 고치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뭐 행정관의 의견이 있는데 뭐 그 비서관의 의견을 이렇다 이렇게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관에게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이런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를 행정관들에게 알려줘야 저희가 일관된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일 때는 저희가 반려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직접 고치는 뭐 이례적이거나 아니면 제가 계속 주고 있는 지침과 다르거나 할 땐 제가 직접 고쳐서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고칠 때는 행정관 의견 표시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의견을 그냥 바꾸시는 거죠? 네, 제가 예. 고쳐서 새 이름으로 저장해서 회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반대 신문 필요하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인들 중에 필요하신 분 있으신가요? 예. 혹시 뭐 자료는 준비되셨습니까? 주신 되나요? 되나요? 주신문에서 신문 과정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증언하신 것 중에 특검에서 서원식 행정관의 진술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서원식 증인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아가지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진술한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법정에서 했고 그것들이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도 이제 그 서원식 이 행정관이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증인에게 이제 그 여쭤보는 과정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증인이 조금 그런 점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검 측의 그 신문상 20항 관련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통상적인 인사검증 절차에 대해서 공직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서원식은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하고 아까 그 보여주신 거 있죠? 그렇게 했는데 증인이 생각하기에 맞다라고 이제 그 진술한 것이 혹시라도 모든 경우를 이렇게 해야만 된다, 또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오해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이 생각하기에 통상적인 절차, 통상적인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가장 통상적인 경우는 부처 인사는 정기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기 인사에 대비한 절차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거, 정기 인사. 그런 네. 거에 공에 그렇다. 네, 그리고 이제 산하 기관장들이 이제 임기가 만료가 예정돼 있으면 또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 건 예정이 가능돼 있는 거니까 예. 소관 부처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후보자들을 건의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검증 그 이행 요청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런 아까 그 서원식 행정관이 진술했던 내용들이 반드시 거쳐야 된다거나 또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네요. 네, 전 네. 그다음에 26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관 서원식의 진술과 같이 그 주신문 이거 아까 주신문 사항에서 어떻게 여쭤봤냐면요. 행정관 서원식의 진술과 같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인사검증 절차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이외에도 후보자에 대하여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경찰청에 세평조회를 의뢰하지요? 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가 세평을 생각하기도 하고 신원조사 안 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렇게 이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통상적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세평조회나 신원조사가 뭐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제가 판단하면 안 했던 경우도 안 있습니다. 예. 27항입니다. 뭐 같은 내용입니다. 네. 자꾸만 이제 서원식의 행정관에 대한 그 특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특검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똑같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요. 행정관 서원식은
자신은 인사검증 지원 업무를 담당이라서 인사비서관실 등으로부터 인사검증 요청이 오거나 공직기관 비서관으로부터 직접 인사검증 지시를 받게 되면 공직 후보자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공직 예비 후보자 자기 검증 질문서를 받은 다음 인사정보관리단, 국정원, 경찰청에 인사검증 관련 의뢰를 하고 그 결과가 회신되면 이를 인사검증 담당 행정관에게 분배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하니까 증인이 맞습니다 이랬어요. 이것도 이런 절차를 증인이 진술한 근거는 생각은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경우에 그렇게 진행한다는 취지인가요? 네, 통상적인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 증인이 이제 답변하시면 중간에 이제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증인이 계실 때 인사정보관리단을 거치지 않고 진행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인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저희가 그 습득 가능한 자료만으로 저희 판단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그다음에 혹시 얘가 기억이 나시나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네. 신속하게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면 이제 인사정보관리단 안 거칠 수도 안 거치기도 네, 했다고 말씀하시는 예, 건데 그리고 어떤 저희가 경우가 그랬습니까? 이제 충분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신속한 임명이 필요하다라고 직접 지시를 하면은 직접 지시하시거나 하셨는데 마침 또 저희가 그 관련 자료들이 뭐 조난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워낙에 이번에 뭐 최근에 인사가 이루어졌거나 하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기간 두고 보존을 하거든요. 그 개인 자료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기억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하도 뭐 인사검증이 많기 때문에 네네. 예,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속한 인사검증을 지시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을 거치지 않고 진행할 때도 있었고 네. 그러면 국정원, 경찰청도 마찬가지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가 법적 근거도 있고 국정원 신원조사나 경찰 세평이나 인사정보를 확인하고 그 국정원 같은 경우 충성심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지만 사실 그런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지 좀 않다고 제가 판단한 직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부 아니면 이제 검사장 같은 경우에 그 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기관인데 거기서 좀 더 좀 세평조회나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뭐 험하게 얘기하면 뒷조사라고 예전에 막 그렇게 험하게 인식되던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직위에 있어서는 생략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 생략은 뭐 증인이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속하게 인사검증을 하라고 하면서 같이 뭔가 뭐 이것저것 생략하고 빨리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으시는 건가요? 주로 제가 판단한 것. 증인이 주로 네. 판단해서 네, 인사정보관리단을 생략하거나 네, 국정원, 경찰청에 대해서도 조회를 네. 생략하거나 네.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네. 예, 계속 질문하시죠. 네. 똑같은 질문입니다. 28항 네. 그 주신문의 28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특검에서 28항으로 질문한 것이 또 이제 그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행정관의 그 특검 조사에서의 이제 말을 다시 인용을 해서 물어봤는데요. 그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요구서 보고서 요약본, 상세본 및 참고자료, 국정원의 신원조사 회복, 경찰청의 세평조회 결과를 취합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아까 요거 바꿔가지고 검증 의견으로서 문제없음, 부담, 다소 부담, 문제있음 의견을 최종 검증 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마치 이런 절차를 다 거쳐오는 것이 해야만 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역시 증인이 생각하기에 아까 그런 통상적인 부처 뭐 이렇게 위원회 뭐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증인이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특검 예, 즉 예. 신문도 예. 그 처음에 이 서원식 행정관의 진술 내용 보여주실 때도 저도 앞에
통상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예. 통상적인 네. 절차를 네.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생략한 걸 이제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검사장 인사 때는 경찰 세평하지 말자. 제가 했던 그런 기억은 납니다. 네, 검사장 인사 때는 하지 말자고. 근데 이거 네. 인사정보관리단은 아까 이제 정익계 설명하실 때는 네. 약간 이제 그 뭐 약간 견제라든지 네. 뭐 이런 측면이 다른 의미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청문직 경우에도 이렇게 생략을 한 경우 왜냐하면 청문직은 사실은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자세하게 검증해야 될 필요 수 있는 그런 고위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생략하게 되면 그런 게 누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청문직의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정보관리단이 국정원, 경찰에 대한 조회 등을 생략하게 하신 경우도 있으신지 기억이 나시는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법원인 청문직 경우에도 법원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안 하신 게 아까 전에 뭐 네. 국정원, 경찰청 이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예. 인사정보관리단도 생략하신 경우도 있습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은 생략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증인이 계실 때는 네. 없는 것 같고 네. 이제 국정원, 경찰청은 뭐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네. 청문직의 경우에도 네. 말씀하신 게 이제 법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직위 등을 고려해서 아마 그런 건 생략해야 된다고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 네. 네. 뭐 또 기존에 또 자료가 있거나 하면 또 뭐 필요성 여부도 제가 사실 있는 동안 했던 검증이 워낙 다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제가 모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다양한 것을 고려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반대 신문 혹시 더 필요하신 분 있으신가요? 예, 잠깐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문 14항, 15항 관련해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가 돼서 민정수석이 있을 때와 달리 이제 없어지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를 한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견제 기능이 뭐 작동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하던 업무를 나누어 준 거잖아요. 그것도 객관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나누어 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관리단에서 하던 업무를 사실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그냥 하더라도 사실은 업무 자체나 절차나 이런 거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평가를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사실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고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업무를 기능을 나누는 것도 역시 대통령의 결단으로서 내가 인사를 이렇게 투명하게 한다는 어떤 정무적인 선언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렇다면 그 정무적인 선언에 본인이 이 부분은 좀 하지 않는다 내지는 효율성 때문에 생략한다 하는 것은 그 정무적인 부담을 안으시는 거지 그것이 저는 그것이 위법이다 아니면 절차가 뭐 절차상 위법이 있다라고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대통령 인사권 보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 원칙에다가 대통령 인사권이 갖는 아주 포괄적인 헌법적인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나 뭐 제도나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결정으로 정부적 결정으로 그걸 활용하지 않겠다 하면 그거는 대통령실 내에서 인사 업무의 어떤 한 축으로서 그렇게 인사 업무가 작동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이런 얘기시죠? 네, 그러니까 뭐 법정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법학부를 공부할 때 행정법에서 가장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 인사권의 행사다라고 제 배운 기억이 나는데 그 측면에서도 결국 저희 검증도 대통령의 정무적 부담을 가장 낮추는 방법으로 행사되는 거였고 근데 대통령께서 난 이런 정무적 부담을 안지만 이 사람을 꼭 이 자리에서 써야겠다 내 어떤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면 그거가 뭐 안 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절차에 있어서도 본인이 천명하신 그 정무적 어떤 이점이 있는 국민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어떤 이유에서 거치지 않기로 하셨다면 그 정무적 부담을 대통령이 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것 자체가 위법이다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35항 관련인데요.
인사 검증이 끝난 후에 그 비서실장에게 증인이 보고를 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인가요? 네, 그러면 정지석 비서실장과도 한 달 남짓 같이 근무한 사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지석 비서실장에게 인사검증 결과를 보고한 기억이 있습니까? 드린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37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실 그 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인사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의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인사보고회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인사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곳은 제가 앞선 증언에서 인사보고라고 말씀드린 그 자리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모든 의사결정이나 회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네, 비서실장이 거기에 참여하는 네, 그런 인사보고만 있었을 뿐이지 인사위원회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군 장성 인사는 네. 그 안보실장님, 비서실장님 주재하는 회의가 하나 있었는데, 군장성 인사. 네, 군 장성 인사는, 근데 그것도 역시 거기서 승진 대상자가 추려지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세평조회 신원조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앞선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고위 이제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장님 같은 분한테 경찰이 세평을 조회하는 건 솔직히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을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정원 신원조사 부분은 제가 잘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인의 어떤 생각 그리고 증인이 업무를 실제로 함에 있어서 네, 세평조회라든지 신원조사 의뢰라든지 인사정보관리단의 뭐 기초자료 수집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인사검증을 잘 하기 위한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네. 상황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업무를 해온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김주현 피고인의 변호인 이상훈 변호사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문사항에 앞서서 먼저 검찰 신문 중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검찰 신문사항 30항에 아까 이제 질문 받으신 내용이 국정원에서 파견된 김모 행정관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적격 판정 업무, 아까 증인께서 이거는 검증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자기의 고유 업무다라고 이제 진술한 그런 내용을 이제 제시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고유 업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검증 의견이라는 것이 행정관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공직기강 비서관이든 증인의 업무입니까? 전 비서관의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적으로 책임 있게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공직기강 비서관의 업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관은 그것을 보조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아까 증인도 말씀하셨듯이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증인이 의견을 고치도록 하시고 변경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그 검증 의견 제시하는 것이 행정관의 고유 업무라고 하는 그런 진술은 좀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검증 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 행정관들에게 부처를 배분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는. 그러니까 그 부처의 인원들과 업무 내용과 좀 익숙해져야 검증 의견을 잘 낼 수 있으니까. 근데 급한 경우에는 거기에 검증 의견이 많으면 업무가 많으면 다른 사람을 투입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 부처는 내가 오로지 나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도 고유 업무라고는 좀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둘러 말하지 않고 만약 직권남용의 권리행사 방해 대상이 되는 재량권이 있는 업무 그 권한이냐라고 본다면 저부터 제 비서관의 대통령 인사권 보좌를 위한 검증 업무든 그 검증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관의 그 검증 업무든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저희가 그런 권한을 가진 고유 업무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랬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공직기강 비서관 자신도 고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뭐 행정관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검찰의 그 신문사항 39항에서 아까 그 인사위원회라는 거 증인께서는 인사보고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인사검증 절차 이후에 인사비서관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작성해서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후에 논의한다 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김주현 피고인이 알기로는 그때 배포한 것이 인사검증 결과를 정리한 문건이 아니고 그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프로필 등이 기재된 인사비서관실의 자료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특검께서 질문하실 때도 동일하게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예. 그 이제 책자라고 표현한 좌우로 넘기는 그 자료에는 예. 그 인사 후보자의 사진 그리고 학력, 경력 그다음에 아래 그 검증 결과가 간략하게 기재된 간략하게 기재됐습니까? 그런 것이고 검증 결과가 기재되지 않은 후보자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처는 후보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미리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뭐 산하 기관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그 검증 대상 후보가 결정되고 저희가 검증을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검증 결과가 모든 그 인사보고 때 이루어지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모두 검증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한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인사보고 자리에서 청문직에 대해서 논의한 기억은 없다고 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문사항에 따라서 묻겠습니다. 1항의 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이 그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부임할 당시에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인사비서관과 공직기강 비서관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소속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비서관실의 보고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2024년 5월경에 사임하실 때 민정수석실이 다시 설치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비서관은 민정수석 산하로 소속이 바뀌고 인사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그대로 남았죠. 네, 그렇다면은 그러한 민정수석실의 그 재설치에 따라서 종전과 민정수석실이 없을 때와 비교하면은 보고 라인 등 인사 및 인사검증 업무가 좀 다르게 운영되게 된 것이죠. 네, 그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 인사비서관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사검증 지시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인사비서관실을 통해서 검증 지시가 전달됐지만 네. 청문직 등 중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직접 검증 지시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다양한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인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인사비서관이 모든 인사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순번 653번 피의자 신문조서 3회 별책 1권 428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진술하신 내용인데요. 윤석열 정부 초반에는 민정수석이 없어서 비서실장이 대통령 지시사항 등 필요한 지시가 있으면 바로 지시했다고 하는 건데 맞는 말이죠? 네, 다음에 순번 661번 별책 1권 620쪽입니다. 이것은 인사비서관이었던 최지현의 진술인데요.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직접 각 부처나 수석실, 안보실 추천이 아닌 직접 지시하는 인사의 경우가 있을 수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에게 얘기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증인 어떻게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어떤 인사 추천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어떤 인사에 대해서 지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추천과 의사결정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장관 후보자로 누구를 의향을 여쭤보고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면 검증하라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적은 몇 차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을 통한 게 아니라 직접 증인이 그 연락을 받으신 건가요? 그리고 순번 272 제6권 3444쪽입니다. 최지현은 청문직의 경우에 대통령이 별도로 직접 검증을 지시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인사비서관이 그 지명 발표나 임명 직전에 후보를 알게 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검증 지시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을 모두 인사비서관실에 알려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직접 그 검증 지시 받았을 때 일단 인사비서관실에 알리기보다는 검증 절차에 착수해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인사비서관실에서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검증해 놓으라는 예. 지시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 순번 272 3449쪽입니다. 그 최지현 진술에 의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직위여서 지명 발표 직전에 후보를 전달받았고 인선 착수나 검증 착수 시점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혹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제가 기억이 납니다.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그 검증 지시를 받고 검증이 완료됐는데 상당 기간 임명이 안 돼요. 예. 네, 그동안 제가 별도로 인사비서관실에 그 내용을 알려주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예. 순번 661 별책 1권 630쪽입니다. 그리고 최지현은 이미 정해진 인사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서 낙점받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인사비서관실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나 바꾼 게 별로 없다는 취지. 그러니까 다시 보고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게 아니면은 다른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바꾸기 어렵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도 이런 경우에 다른 의견을 검증 의견이 문제 없음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죠. 네, 검증에 문제가 없으면 다른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최지현 진술에 의하면 인사의 속도가 중요해서 오랜 기간 공직에 재직한 경험 있는 후보자들의 경우에 검증 기간을 최소화하라는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증인이 근무하시는 동안에 이런 검증 기간을 최소화하고 빨리 해라 이런 지시를 여러 차례 받으셨나요? 네, 그런 지시 받은 적 있습니다. 순번 179번 2422쪽, 2435, 36쪽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시하겠습니다.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 검증 기간을 최소화하라는 지시 받은 적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뭐 어느 정도 기간에 하신 있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시가 보통 어떻게 내려오냐 하면,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지나 보니까 공직을 오래 한 분들에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뭐 재산을 축적할 기회도 없고 또 공직 계시면서 조심하시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죠. 뭐 계속 공직에 있었고 한데 뭐 크게 문제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최대한 빨리 한번 해봐라.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뭐 안에도 한 적 있습니다. 뭐 2, 3일 이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자, 그런 경우는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청문직의 경우도 뭐 지금 말씀하신 지휘를 보니까 아마 청문직이 청문직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오랜 공직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뭐 청문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최소한 기간 한번 해보라 이렇게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청문직의 경우에 그렇게 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네. 다만 그러니까 이 국무위원 중에 낙마되거나 하면은 국무위원 보직이 공석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하도록 지시를 몇 번 받은 것 같습니다. 낙마하거나 계속 고사하거나 하면 그 공석이 오래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저희 부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속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예, 예.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그 증인께서 증언하실 때 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의뢰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주된 이유가 이제 신속한 인사 때문에 네,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신속한 인사의 필요성이라는 게 사실 청문직의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부처도 부처 인사가 좀 막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인사가 안 돼서 좀 어렵다는 그런 좀 항의들이 있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도 좀 신속 지시는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청문직의 경우에도 그런 신속 인사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청문직이 인사검증 업무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아까 증인께서 그 재판장님의 질문에 그 청문직의 경우에는 인사정보관리단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한 그런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실제로는 무슨 장관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인사정보관리단에 의뢰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증인 그 기억은 확실하십니까? 청문직에 대해서 의뢰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이 제가 정부 초기에 예. 급하게 이제 정무직 인사가 필요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번 아까 그 국무회의 회의록 이거는 이제 2014년에 그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법무부 장관을 추가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 진행된 국무회의 회의록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것을 일부 개정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인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정무직 인선 지원을 원활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 내용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 이 인사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이라고 여기도 써 있는데 그 규정이라는 것은 결국 인사혁신처장이 갖고 있는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추가된 그런 그 권한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인사 검증의 근거라고 인사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 검증을 위한 근거라는 것이고 인사 검증 권한 자체를 위탁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질문 취지- 인사혁신처장이 네, 이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이 규정, 이 네. 규정 개정을 통해서 인사 검증 권한 자체를 위탁하는 것은 아니죠. 그거를 정부조직법상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기 때문에 예, 예. 그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법률상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사혁신처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인사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권한이잖아요. 네. 예, 그것이 결국 이제 인사 검증을 위한 수단이긴 한데 네. 인사혁신처장이 인사 검증 권한 자체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그 자기도 갖고 있지 않은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는 저 규정은 그 인사 정보를 인사혁신처도 이제 다 정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권 행사하지 않는 사급이하 공무원 그 맞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 일정 직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다 정보의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은 공무원 인사 DB가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런 걸 전제로 인사혁신처가 그걸 다 가지고 있지만 예, 대통령이 임명 위촉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정보관리단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실 여기도 그 관리 권한을 가진다라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지금 이제 이 권한 위탁 이것 때문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인사검증 권한이 있다, 네. 법적인 권한이 있다는 이런 주장이 맞은 검찰 측의 주장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 인사검증을 위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권한을 위탁한 거지 인사검증 자체를 위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 인사검증 권한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부수되는 것이죠. 검증 권한은. 인사검증 권한이라는 표현이 예, 예. 좀 다소 어색하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인사검증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기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원활히 행사하시도록 보좌하는 기능이지 예, 예. 이것을 권한이라고 그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예, 예. 물론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지실 수 있는데 만일에 권한이라고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인사권에 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권에 포함되는 하위에 포섭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인사검증 권한이라는 걸 부여받지 못하면은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순번 19번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 비서실 훈령 제112호의 별표 2입니다. 여기 보면 물론 이거는 이제 민정수석이 있을 때 것이니까 이제 증인이 계실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공직기강 비서관의 업무 분장에 인사검증 및 신원조사에서 인사검증을 공직기강 비서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외에는 어떤 인사검증의 기준이나 필수적인 절차를 정한 내규 같은 것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의 권한이나 업무 내용을 규정한 법령이나 뭐 매뉴얼 같은 것도 없죠. 유일하게 저희가 감찰 규정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찰 규정은 있지만 인사검증에 관해서는 없죠. 네. 그 2024년 5월에 민정수석실이 다시 설치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는 제가 민정수석 비서관이 이제 재설치된 이후에 근무 기간이 거의 짧기 때문에 예, 예. 어떻게 되는지는 잘 그 이유는 잘 못합니다. 모르시고요. 네. 이 규정 외에 인사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은 보신 일이 없죠. 네, 제 경험으로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네, 따라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모으는 정보의 수집 업무와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을 보관하다가 그 변화된 내용을 추가 확인하는 관리 이런 업무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검토하면서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네. 기희 인사검증을 받은 현직 공직자에 대하여는 기존에 수집된 검증 자료를 이용하여 그 이후에 변화된 내용을 추가 확인하는 이른바 업데이트 방식으로 검증을 하기도 하죠. 그러기도 했습니다. 예. 참고 자료,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22년 6월 7일에 일부 개정문을 제시하겠습니다. (2022년 6월에)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에 법무부 장관을 추가하고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 수집 등의 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하게 했죠. 네. 근데 그 개정 이유는 저 문서에 나오는 바와 같이 대통령 임명 직위에 대한 인사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추가한다. 종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돼 있던 것에 법무부 장관을 추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법무부 장관에 추가된 것은 알고 있지만 예. 그 개정 이유나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대통령 비서실장은 개정 후에도 여전히 정보 수집 및 관리 주체로 남아 있죠. 네. 따라서 인사정보관리단과는 별개로 또는 병행해서 인사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 관리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사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개정 이후에도 기재된 게 없는데 어떻습니까? 네,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 순번 651번 별책 1권 280쪽을 제시합니다. 증인이 진술하신 내용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인사검증 기능의 독립성, 투명성 강화를 내걸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조직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거 아니냐 하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증인께서 맞다고 긍정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개정문에 아까 그 개정 취지에 보면은 인사검증 기능의 독립성, 투명성 강화 이런 얘기는 없는데 그런 문구는. 근데 증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아까도 뭐 좀 설명하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처음 특검 주신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예, 그 사실관계 수집은 인사정보관리단이 그리고 예. 그거를 바탕으로 한 추가 검증과 평가는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담당하면서 견자 균형을 통해서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해했고 예, 당시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 검찰청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고 예, 그래서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방안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증인이 말씀하신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아까 설명하시기를 종전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사실 정보 수집과 그에 대한 판단을 다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 정보 수집을 인사정보관리단에 맡김으로써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할 때 어떤 사실관계가 누락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체크하기가 어려웠는데 별도의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그것을 사실 정보를 수집하게 함으로써 그런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게 된다, 투명성이 강화된다, 뭐 이런 취지로 아까 증언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자료의 수집과 판단에 관해서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사실은 좀 잘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실관계 정보는 그야말로 사실관계로서 수집을 하는 거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을 할 때 뭐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누락한다거나
일부러 수집을 안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공무원 공직자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통령께서 인사권 행사를 투명하게 하시겠다는 정무적인 차원에서의 선언이시니까요. 예. 그런 그 선언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정부가 인사권 행사의 신뢰를 얻는데 저는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런 취지로 진술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네. 다시 여쭤본 거거든요. 그것이 어떤 권한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데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순히 사실 정보를 수집할 뿐이고 그에 대한 판단 권한은 다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견제와 균형으로 표현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 있다라는 걸 포착했다. 예, 예. 네. 인사정보관리단이. 그럼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애써 이거를 못 본 채 하시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기능이 이제 분산되었다라는 설명을 저희가 국민께 드린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런 설명은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검증의 본질에 어긋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중요한 사실 정보가 있는데 그걸 일부러 누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법을 지키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것이 잘 작동하도록 이렇게 좀 제도를 편성하는 것도 뭐 정무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만은 그 민정수석실이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 2024년 5월에 네.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인사검증에 관한 이 증인이 말씀하신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의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이 그때도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 네. 민정수석실 내에 어떤 그런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그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다시 민정수석실이 설치됐다는 것은 그 의미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께서 어떤 취지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까지 제가 알기는 어렵고요. 예.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는 제가 대통령실을 비서관직을 사임하고 예. 떠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걸 권한으로 생각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또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대한 신뢰를 강화한다라는 정치적 메시지가 실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정치적 메시지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진가에 대한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예.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 꼭 이거를 여기는 이런 권한이 결국 그런 결정을 통해서 인사정보관리단에 특정한 권한이 생겼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면 뭐 증인은 이제 인사권을 이제 네. 넓게 이해하시고 네. 넓은 재량의 행위로 이해하시고 네. 계시고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 취지 등을 또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은 네. 그게 이제 뭐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더라도 어떤 투명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검증 절차를 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시스템 하에서 일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든 이상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권한이기 네. 때문에 인사 권한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단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투명성을 위해서 거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 뭐 위법하지는 그러니까 않지만 지금 적절하다는 제가- 입장이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검증 기능을 나눠놓은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라고 부르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네, 뭐 그건 네.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는 업무를 수행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셨으니까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거기에 최대한 그걸 통해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게 증인 입장이다. 통상적이고 원칙적인 절차는 그렇게 가되 다만 대통령께서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서 직접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검증 기능을 이행해라, 직접 이행해라. 그것도 재량의 하신다면 범위다. 당연히 그 증인 그렇게 입장에서. 했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좀 돼서 예, 지금 그 항목 마지막 뒷부분까지만 그 다항의 뒷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예 그건 그렇고 예. 이게 지금 지금 상황을 보면 오후도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 알겠습니다. 절차가 됐고 그 혹시 또 반대 신문이 필요하신 변호인 있으신가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1시간 정도. 예. 지금 남아 있는 것도 한 1시간 정도 될 것 같고.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반대 신문도 최소 2시간 오후에 이상 진행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뭐 질문 좀 더 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예, 예. 네네. 요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그 증인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당시에 많은 공격이 있었고 네. 막 논란이 있었다는 건 결국은 그 이러한 인사 검증에 관한 업무를 법무부가 참여해서 한다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 묻겠습니다. 그 인사 검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증인은 이제 권한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 네. 뭐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대통령 인사권에 부수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인사 검증 권한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뭐 파랑부터 하시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몇 항? 7항의 라항부터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7항 라항부터 오후에 진행하고요. 예, 예. 예, 그럼 오전 재판 여기까지 진행하고 오후 식사하시고 오후 2시부터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휴정하겠습니다. 네.